안녕하세요. 저는 모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서 길가에 핀 장미꽃이 탐스러운 싱그러운 계절 6월이 됐습니다. 작년 9월 첫 문을 연 DJ 모카의 소소한 인터뷰는 우리가 사랑했던 공간 덕양갱신 종합복지관의 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보고 싶고 또 소식이 그리웠던 분들을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전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셨던 정주희 요가 선생님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늘 열정적인 모습이 아름다우셨던 김주선 회원님,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던 최정희 복지사님, 그리고 20년 넘게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헌신해 오신 성화 전 복지관 관장님을 만나 뵙고 많은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올해도 모카의 소소한 인터뷰는 계속 이어집니다. 소소한 인터뷰.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만화가 단지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는 편견이 사라지고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요. 웹툰 작가는 아이들이 되고 싶은 인기 직업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모카의 올해 첫 인터뷰는 우리 행신복지관을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웹툰 통통 스쿨을 진행해 오고 계신 만화가 권영 작가님을 만나서 만화의 매력과 또 웹툰 작가의 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만화가로 데뷔하여 현재는 어린이 만화와 사파를 그리고 있으며 덕양행신 종합사회복지관의 웹툰 스쿨을 포함하여 초, 중, 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만화, 웹툰을 가르치고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예술 강사이자 만화가 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표작을 찾아보니까 어린이 만화 큐요 앤 로지의 천원의 만찬, 그리고 도티 앤 잠들의 미래과학 시리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아끼는 작품의 제목과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의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첫 번째 저의 데뷔작은 바운스입니다. 바운스가 저의 첫 작품이자 처녀작인데 첫째니까 아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요와 로지의 천원의 만찬은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그 작품이 들어오면서 또 다시 내 길이 이거인가 보다라고 나를 잡아준 작품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좋았고, 도티와 잠들 미래과학 시리즈의 시나리오과 콘티 작업을 한 게 책으로 출판된 어떤 작품인데, 그걸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해양과학에 대한, 바닷속에 미래의 자원이 무엇이 있는가, 자연을 얼마나 보호해야 되는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많이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 좋았던 작품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장르는 어느 분야이신지, 그리고 작품의 창작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으세요? 어린이 만화와 홍보 만화 쪽을 최근에는 자주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순간순간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재미있는 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이 나면 메모를 해두었다가
작품 의뢰가 들어오거나 작품 컨셉에 맞는 거를 메모해서 찾아서 상황에 맞게 다듬어 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가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쵸? 모든 일에서? 네. 아이들한테도 평소에 생각나는 거 네. 짤막하게라도 메모해 놓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은 생각을 못하지만 그 노트를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메모하는 습관을 두면 언젠가는 많이 쓰이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자볼드가 2020년 7월에서 10월까지 석 달 동안 초중고 학생들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요. 초등학생이 꿈꾸는 직업의 상위권에 크리에이터와 또 만화가 웹툰 작가가 새로 등장을 했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최근 웹툰 작가에 대한 인기 비결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현장에서 강의 많이 하시는데 그 높아지는 인기 실감하고 계세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발전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학생들은 만화를 보는 매체가 책에서 웹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서 웹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소재도 다양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웹툰 작가님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변도 좋으시고 재미있고 이쁘고 잘생긴 작가님들도 너무 많아지셨어요. 예전에 비해 대중들과 더 친밀함이 있는 것도 그 인기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꿈 지원 프로젝트로 웹툰 통통 스쿨을 진행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고 이 스쿨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덕양행신 종합복지관에서 운행되고 있는 웹툰 통통스쿨은 동아리 형식으로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고 저는 아이들에게 웹툰의 기초와 웹툰 제작 과정, 캐릭터 설정 등 웹툰 제작에 대한 강의를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 진행 중 이모티콘 제작과 캐릭터 굿즈, 상품 제작에 대한 강의도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력 향상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전면 무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겠어요. 특히 무료 프로그램이네요. 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듣고 싶으나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상이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배웠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하고 싶은데 못 오는 경우도 생기고 고등학교 가면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많을 것 같으네요. 네. 강의 나가면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들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는 하나만 꼽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나리오가 재미있어지는지라는 고민을 학생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기본에 충실하고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건 없으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재미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싶은 거 그려가면서 근데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릴 수 없는 게 많아다 보니까 그리기 싫더라도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 많이 그리고 앉아서 그리고 꾸준히 그리며 그림은 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는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말도 안 되는 생각도 그냥 넣어보라고 그러거든요. 만화니까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 틀에는 벗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웹툰 작가의 길을 걷게 됐을까가 궁금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하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만화책이 아닌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일요일 아침에 만화를 했었거든요. 그냥 애니메이션은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토토로도 그렇고. 그런데 고3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할 때 만화책에 빠진 거죠. 부모님한테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치고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고 네. 그때부터 그냥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글은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먼저 했다가 이 글을 나도 그림을 그려볼까? 하면서 그냥 좋아서 그냥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약간 꿈을 늦게 찾으신 경우네요. 아주 어려서부터 만화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니었네요. 네네, 어릴 때는 만화가가 되어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까지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릴 예. 때는 이게 꿈이 그거였는데 이제 만화책으로 빠지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만화 선생님도 선생님이니까 당연하죠. 네 아까 그 고등학교 때 그 만화에 한창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고 나한테 영향을 줬던 만화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저는 어렸을 때 오레스의 창 이런 거 오레스의 창도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그렇죠. 베르사유 장미를 보고 네네네. 프랑스의 혁명을 배우고 그렇죠. 바람을 나라를 보면서 고구려 역사를 배우고 그렇죠. 만화를 통해 역사도 배우고. 그렇죠. 어릴 때는 만화책은 만화방에 있는 걸로만 알았는데 네. 점점 만화책에 빠지다 보니까 돈 주고 만화책을 살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보수동이라는 책방골목이 있거든요. 유명하죠. 만화방으로 들어가는 책이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밥 먹는 것보다 만화책이 더 좋았기 때문에 받은 돈을 모아서 만화책을 사러 보수동에 가서 그거를 제 보물로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보물이 한 총 몇 권이나? 너무 많아서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저는 이제 다이아반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만화책 선물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다라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가님을 빠지게 한 만화의 매력이 과연 뭘까요? 일단 재밌고요. 캐릭터들이 다 멋있고 네. 예쁘고 그리고 그 안에 꿈과 희망도 주고 교훈도 주고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뭔가를 우리들한테 전해준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D 그림인데 우리가 보면서 살아있는 그림을 보는 듯한 영상은 없지만 영상을 보는 듯한 상상력도 드는 것 같고 그냥 왜 좋냐고 물으시면 그냥 좋습니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게 가장 멋진 답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웹툰 작가가 되니까 어떤 장점이 있으신가요? 웹툰 작가라고 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웹툰은 지금 만화를 보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인터넷이랑 스마트폰이 너무나 발달되기 때문에 만화를 보는 매체가 책에서 스마트폰이나 웹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웹상에서 연재되는 거나 웹상에 올라와 있는 작품들이 웹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화가랑 웹툰 작가랑 같은 의미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 의미로서는 만화가 속에 웹툰 작가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려서 세상 밖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을 그려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늙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네. 청춘 아닐까요? 철이 안 듭니다. 그렇죠. 철이 안 듭니다. 근데 웹툰도 또 예술의 분야이기 때문에 창작의 장점도 많지만 창작의 고통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세요?
창작의 고통도 있지만 그 전에 세상에 재능 있고 만화가와 웹툰 작가를 하기 위해 태어나신 작가님들을 보고 있으며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 때 정말 힘들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좋아해서 이 길로 왔지만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하고 고민할 때가 힘들었고 또 좋아서만 되는 일이 아니기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힘든 시기가 있을 때도 많이 힘들지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나아가기란 힘든 곳이지만 대신 저에게는 재능 대신 꾸준함을 주신 것 같아서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공부도 계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더 공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만화과를 졸업하고 데뷔하여 작품만 하고 있었다면 다시 학교 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작품 활동만 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웹툰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로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전문적이고 시대에 맞게 만화 웹툰 강의를 듣고 학생들에게 내가 배운 알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다시 가서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실습과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재밌는 강의를 많이 듣고 있어서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대면 강의가 참 많이 어려우셨죠. 그 코로나 시대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만화인의 캠페인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초반에는 모든 강의가 취소돼서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 힘들었지만 2학기 때부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웹툰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괜찮아졌습니다. 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만화인 캠페인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 릴레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과 작품 계획 있으세요? 저희 이제 강의할 때 첫 만남에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데 저를 소개하고 학생들 소개도 받거든요. 거기에 저의 꿈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저의 이름으로 50권의 책을 내서 책장 한 켠에 모아두는 게 저의 평생 꿈이라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권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40권은 언제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 활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모티콘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이모티콘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책장에 50권이 아니라 더 꽉 찰 수 있는 선생님만의 작품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에서도 오는 19일에 드디어 대면 강의가 재개된다고 들었어요. 작가님의 통통 웹툰 스쿨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또 앞으로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드디어 대면 강의가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대면 강의 2번 정도 하다가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얼마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진행될 뻔 하다가 계속 미뤄지다가 요일도 바뀌고 시간도 바뀐 상태로 오픈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올지 제가 다 설레입니다. 올해 웹툰 통동 친구들과도 재밌고 즐거운 웹툰 수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히 열심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해서 웹툰을 만화를 읽는 독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작가님들은 극히 소수이며 저와 같이 만화가 좋아서 꾸준히 이 길을 걷고 있는 만화 작가님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모든 분야에 1등을 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1등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카의 소소한 인터뷰. 올해 첫 주인공은 청소년들에게 만화의 매력을 전파하고 계신 권영 웹툰 작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든 분야에 1등을 할 수는 없는 세상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1등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작가님의 이름으로 출간된 50권의 책을 갖는 작가님의 소원이 곧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까지 DJ 모카였습니다.